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스튜디오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AS 먼저 받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콜마란 삼양식품 AS 받아볼 텐데, 자, 차트상 저 위험 구간에서 사서 5일선 잘 지지받으면서 저희 수익을 2번이나 두 자릿대로 챙겼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다 떨어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상승을 또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안전한 투자 방법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작전 리포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라고 부추기는 코너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콜마 같은 종목을 누가 사? 네. 심지어 지난해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 댓글에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삼성전기 너나 사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방송 시점이 저점이었고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늘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지 않은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지 라인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요. 매수 안내 드렸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6월 달에 반등이 나오자마자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고 이 구간에서 사셨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 마찬가지로 시장의 이목이 쏠리지 않았을 때 이 정도에서는 하락,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 그래도 반등할 확률이 높은 그곳에서 수익 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1년 이상 작전 리포트는 그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봉이, 주봉상 4개 정도,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시세를 살펴보신 이후에 추가 상승과 수익 실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콜마는 이 정도 자리 즈음이면 늘상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되돌림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측면으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오를까 말까 바닥 지지할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탄탄한 펀더멘털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해 나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교체 어떤 종목을 할지 들어보도록 하고 삼양식품도 AS 받아볼게요. 효도 종목입니다. 4차례 추천 주셨고 4차례 주실 때마다 수익을 계속 챙겼던 친구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주에 저희가 추천 받았는데 5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역시나 시장 조정을 받지 않고 무관하게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분할 매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양식품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 구간에다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6월달, 10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여기서는 더 내려가더라도 사실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마당에 딱 살펴보니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 인하에서 제외하겠다. 이 모멘텀이 바로 주요한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다시 되돌림 자리에 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특수 종목인가 봐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꼭 챙겨야 할 저평가 기업. 일단 카페 관련된 기업인 것 같고요. 그 푸른 주스라고 요즘에 올리브영 가면 그 자두 모양으로 해서 음료 파는데 그거 먹으면 화장실 되게 잘 간다고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75%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자, 오늘 종목은 흥국 F&B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시죠. 자, 카페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흥국 F&B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카페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도 잘 나가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실내에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음료를 마시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실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죠. 그러니까 올 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러 지자체 단체들에서
지역 행사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벚꽃 축제가 열리고요. 3년 만에 지역에 무슨 행사가 열렸고 3년 만에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특수입지, 일반입지 모두 다 카페들의 영업들이 잘 됐는데 흥국 F&B 같은 경우는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카페에 납품되는 음료의 베이스가 되는 과일 농축액이나 시럽류들을 납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의 음료죠. 완성품. 그 다음에 녹차 가루나 말차 가루 같은 부분들, 홈카페, 이마트, 그리고 아이스크림 쪽으로 가보면요. 베스킨라빈스나 여러 가지 젤라또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홈카페에서 그 기기, 커피 머신 기기와 캡슐까지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에 들어가는 캡슐도 같이 호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카페에 납품하는 농축액, 음료 원액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흥국 F&B의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카페를 가려고 하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카페들의 음료 베이스를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흥국 F&B라고 합니다. 매출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일러 팜스 인수로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 이제 그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은 음료 베이스를 납품하던 거였는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일러 푸른 주스의 기업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렇습니다. 더 동력이 생겼다는 거죠. 2021년도 테일러 팜스의 지분을 75%가량 인수를 했고요. 네. 이 테일러 팜스에서 주력 제품들은 원래 말씀하셨던 푸른 주스, 우리 앵커님께서 드셔보셨다고 하는 되게 푸른 주스. 유명해요. 다이어트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올리브영 이마트 등지에 다들 납품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5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테일러 팜스의 지분을 흥국 F&B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 등지에 제품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월 중국 시제품 이 출시가 되었고요. 4월 중국 법인 선정이 되었고요. 5월 오프라인, 6월 온라인 상품의 판매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이제는 카페에 납품하는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푸른 주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푸른 주스, 서양 자두로 만든 거죠. 건과일과 주스가 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 개방과 진출에 따라서 매출 확대 포인트, 이제는 캐시카우가 카페였다면 앞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갈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테일러 팜스 푸른 주스 이벤트 네.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푸른 주스의 딥 워터가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쪽으로 또 수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투자 포인트 볼 때 이제 카페에 음료를 납품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매출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열어볼게요. 네. 대표적으로는 스타벅스가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시즌 음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네. 시즌 음료에 들어가는 원부자재에 납품하는 매출 확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디야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납품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저가 브랜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팜스의 푸른 주스,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제가 눈여겨본 부분들은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카페가 아직까지 붐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4%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곧장 12.1%, 2분기 18%, 3분기 14.3%, 4분기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이너스 0.4에서 올해는 플러스 0.7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로 올라섰다.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네. 속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도 이전으로 봤을 때에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갭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 이상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푸른주스, 테일러 팜스를 봤을 때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다 열어볼게요. 이게 바로 실적이 있죠.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플러스권에 들어와 그렇습니다. 있고 영업이익률 올해 성장세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심지어 1분기에는 세 자릿수의 완연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매수로 꼬박꼬박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봤을 때 이 기업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무적 모멘텀에 합격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로 잘 접근을 한다면 삼양식품이나 한국콜마나 삼성전기처럼 저평가 매력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기업을 추천해 주실 때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지 먼저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주가 매력도가 있는지 좀 보잖아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봤을 때 주봉입니다.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형광 초록 색깔 라인은 200주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는 따박따박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만 보더라도 3차례, 4차례 바닥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것이고 매수를 접근을 했을 때 적어도 봉이 4개 정도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더 지켜갈 건가? 상승을 보아야 될까? 1차 목표가는 3,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후년도까지 봤을 때는 4,000원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현재 가격 구간에서 2,800원 이하에서 매집 관점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 3,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흥국 F&B였습니다. 우리 허바석 어드바이저 오늘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담아주세요?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고 여기서 떠나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저는 스트롱 롱 포지션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모두 다 함께 총망라해서 공개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안전한 매매법 궁금하시다면 허바석 어드바이저와 방송 직후에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